이렇게 김정남 피살 사건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초에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에 앞서서 일종의 선포식 같은 걸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걸 취소했어요. 오늘 아침에 최고회의를 할 때 일종의 시연을 하려고 그랬죠. 시연을 그러니까 하려고 뭐 예를 들어 했군요.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뭐 접수한다.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접수 뭐 하면은 뭐가 탁 나와서 다 다음에 뭘 누르십시오 뭐 하는 이런 화면을 쭉 보여주는 이런 방식의 것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하긴 좀 그래서 그거는 하루 이틀 미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보면 오늘 그래도 제법 많은 숫자가 그런데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법 많은 숫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폭주해서 보니까 그러니까요. 30만 등록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폭주해서 막 전화 접수하는 거는 좀 잼도 걸리고. 콜센터가 하루 종일 불통이었다. 저한테 그 항의 몇 시간씩 기다려서 또 등록해야 되고. 네네, 항의 멘션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왔어요. 저한테 누가 민주당 당원하기 어렵고 지지자 하기 어렵다고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까 오후 시간에 30만 명이 등록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19만 명의 기존 권리당원이 자동으로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정도 접수되는 거는 11만 명 정도인데 이 11만도 콜센터와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잼이 걸리고 콜센터는 계속 통화 중이라고 하는 불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전화를 걸어서 불통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맘때만 되면 불통이다, 잘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도 그랬죠. 인터넷 이 당원 입당할 때도 잘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은 격려성 그런 불만 제기 이런 것도 꽤 있었죠. 근데 1년 만에 또 이런 일을 보니까 감회가 수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에서는 이 선거인단과 관련된 Q&A를 하나 만들어서 국민 앞에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거를 지금 이제 계획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권리당원이라고 해서 다 자동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6월 30일 이전에 입당하셨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권리당원인 줄 알고 신청 않고 있다가 선거권을 놓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제일 애매하고 헷갈리고 나중에 알게 되면 화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지. 또 공무원은 경선 선거인단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그건 진짜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석했다는 건데 과잉 해석 아닌가요?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공무원이 투표는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정 정당에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른 당 당원도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중립 의무가 이것을 홍보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당에서 정확하게 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정편에 댓글로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민주정편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넘겨주시면은 그걸 포함해서 Q&A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워요. 그거는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의 교직원 또 사립대학의 교직원은 정치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선거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또 불합리한 거죠. 그런 점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좀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그런데 이거는 정치 중립 의무와 후보를 뽑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선거 운동으로 볼 수는 없죠. 선관위가 늘 조급하게 이것도 그냥 실무자선에서 해석한 거 아닌가요? 지난번 반기문 총장의 이 출마의 법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유권 해석이다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거는 한번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받은 거라니까. 과거에 이미 무슨 그런 것이 해석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에 좀 다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다시 해석을 좀 요청하고 필요하면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고 또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이게 이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막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네. 박사모 홈페이지에 네. 문재인만큼은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그게 저 카톡에 돌아다니더군요. 예,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역선택을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거나 또는 당장 법을 만들기 어렵다면 당 내에서 이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보님이니까 먼저 특보 단장님이시니까 그 논의를 했는데 네. 예, 결국은 그 부분의 위험을 논리적으로는 안고 출발한 거죠. 네, 논리적으로 안고 출발한 논리적으로 안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한들 얼마나 하리 사실은 이제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또한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고 그리고 지금 역선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를 하는 쪽으로 몰자라는 방식의 지금 선거 운동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긴 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걱정되는 만큼 오히려 더 이 민주당의 이 경선 취지를 이해하는 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그 문제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프랑스 사회당이 거기도 국민 경선을 도입해가지고 할 때에 거기는 선거인단 신청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대요. 하나는 1유로를 내라. 또 하나는 나는 사회당의 정강 정책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참조해 볼 필요는 있는 건 아닐까요? 네. 2+1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 효과. 다시 말해서 이제 선동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들어가서 누구 떨어뜨리자거나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사전 행위 제한들을 이렇게 해놓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벌백계가 있죠. 박사모나 뭐 이런 데서 가령 그렇게 했다. 그것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내렸어요. 게시판에 올렸다가.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의 이제 당원들, 당원 모임에서 지지자 모임에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 당의 국민경선안을 놓고 가서 문재인 후보 떨어뜨리자 이렇게 했던 거 있고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죠. 그리고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해방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선동하거나 그렇게 권유하거나 유도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바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당원분들처럼 몇 시간씩 기다려서 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어렵잖아요.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우리 당원이 아니고 누군가를 떨어뜨리러 혹은 누구를 지지하러 타당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려면 굉장한 이거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는 개인이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쉽고 만만한 과정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까 그 박사모에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그 글이나 그럼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확실하게 찾아서 민주당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해야 그건 고발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당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하는 단위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선거구 크기가 큰 대통령 후보 경선 같은 데에는 어떠한 그 방해 일종의 이제 다른 목적의 투표 행위를 위해서 오더라도 양으로 그 목적을 차단 내지는 덮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 프로그램에서 국이 짜면 물을 많이 부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아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근데 조금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보도 같은 데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것을 유도하는 듯한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쟁점이 되고 하면 사실은 나도 한번 해볼까? 문재인 싫은데? 혹은 그 누구 차라리 누가 난데? 근데 새누리당 쪽 리그를 가자니 너무 더럽혀지고 내가 거기는 부끄러워서 못 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꾸 이게 쟁점이 되고 말이에요. 이 뭐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게 무슨
관심거리인 양 이렇게 하고 또 통계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민주당 경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에 뭐 보수가 더 많다, 중도 보수가 더 많다 이런 기사 나오고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당에서 이거는 저는 뭐라 그럴까 언론에 조금 이야기도 하고 좀 자제를 또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런 역선택의 지금 우려를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면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른바 다른 그라운드, 다른 링, 보수 링 쪽 경기가 워낙 재미가 없고 정상적이면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거기 가서 투표해야 되는 양반들이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해봤자 여기서 뽑힌 사람이 어차피 마지막에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차라리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중에 놀자. 될 사람을 방해하자. 뭐 그건 아니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지형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정도의 지금 이제 현상이긴 한데 그렇죠. 민주당 대세론에 따른 과연 실제로 얼마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고 또 한편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역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상쇄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런 역선택을 정말 의도적으로 하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걱정과 긴장 때문에 아주 진정한 지지층의 적극적 참여가 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문명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변화된 현실 이것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의 사건에 확 반응해서 이것이 또 흐름이 되고 물결이 되는 경우들이 이 문명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민주당 경선에 다른 당 당원이거나 혹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마 과거에 새누리당 경선에도 신청 안 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장벽이 있다. 보수적인 유권자면 새누리당 과거 경선 같은 데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당도 지난 2012년 108만 명이 참여했거든요. 우리 지지자의 넓이에 비하면은 정말 축구장으로 얘기하면은 족구장도 안 되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님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부밍업이 되면 우리 소극적 지지자 내지는 참여를 그동안 안 했던 사람들도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건 맞는데 새누리당 리그나 우리 리그를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나 보수적 유권자들이 이게 하나의 물결이 되면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왜곡되는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건 문제인데 그것은 변수 또 불가측성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매우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이제 우리 뭐 당원이라든가 지지층 사이에 많이 이제 거론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이 갖는 긍정성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무 생각 없다가 나도 이제 여기 좀 해볼까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저건 어떤 역선택층 이렇게 그렇게 규정할 수 없죠. 규정하는 건 또한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노력을 더 하는 쪽으로 일단 크게는 보면서 그 제도를 콜센터 숫자를 줄이거나 이래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지지자 아니면은 뭐 3시간 걸릴 거 6시간 걸리게 하고 이런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필요는 없죠. 자,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갈 때는 제가 댓글들 오늘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댓글들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봐 소개 시간을 갖고 답변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물어봐 붙어봐 시간입니다. 제가 진행에 미숙해가지고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화살촉도 막 쏘아주시는데 소개도 다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댓글들로 올려주시면 즉석에서 답변하는 시간 잠깐 진행하고 그 다음 이슈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권 교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만약 과반이 아니어서 2명 올라가면 그때도 지금처럼 국민 경선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결선 투표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돼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렇죠. 저게 이제 국민 경선이라는 건 선거인단의 풀 자체가 바뀌냐 하는 걸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요. 같은 선거인단의 풀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방식은 그 ARS 투표로 하게 되는 거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투표소 투표라든가 사전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거겠죠. 예, 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선거인단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만을 뽑아서 결선 투표에 들어가는데 그 결선 투표에는 ARS 투표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체육관 투표는 없다. 예, 현장 투표나 체육관 투표는 없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선도 왜 공무원은 못하게 하는지 글쎄요,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표 특보 단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건의드렸습니다. 샤샤샤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역선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셨는데 이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저 역선택 방지를 위한 법, 김정우법, 김정우 의원이 내놓았죠? 그건 어떻게 하자는 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타당의 당원들이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단은 실효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 당원이 우리 이번 경선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정당에서 당원 명부를 까서 대조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누가 말로 내가 새누리당 당원인데 참여했다 해서 그 뭐 이렇게 고발이 오거나 제보가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수사는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아주 특수한 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실효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당들이 있었지만 그 정당이 자기 당원의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든 어디든 이런 데 한 번도 넘겨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도 넘겨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정당법상 선관위에 당원 명부가 넘어가는데 넘어갑니까? 법정 당원 숫자만 딱 하면 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에 창당할 때 갖추기로 돼 있는 법정 당원. 창당할 때 하고 하는 법정 당원이 예를 들어 가장 많이다. 제 기억하기로. 예, 시도당별로 500명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5개 당원 명부는 못 줍니다. 시도당 이상. 아니 법정 당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숫자를 안 주기 때문에 창당 요건이니까. 예, 그렇죠.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한다면 이렇게 국민 경선의 경우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분들은 당원이 아니니까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서 다른 정당의 국민 경선의 선거인단하고 대조해가지고 한 번 어느 정당에서 선거인단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선거인단을 신청했다면 다른 정당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걸르는 수는 있겠죠. 가능합니다. 예.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정상적인 시기, 일상적인 시기라면 전에 가령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날 한시에 동시에 모든 정당이 한다든가. 선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지금 같은 상황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본질보다는 이제 저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다 실효적이지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자가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 못하게 한다. 그거는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했을 때 가능한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각 정당의 선거 방식에 따라서 그게 대조될 수도 있고 대조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 2332잖아요.
20%, 30%, 30%, 20% 그래서 뭐 당원, 일반 당원, 대의원, 대의원, 여론조사, 국민선거인단 모집해서 랜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인단 크기가 매우 작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대조를 하더라도 같은 선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이 등가성, 수평적 비교 이런 교환 가치 이런 데서 좀 어긋날 수도 있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에 신청하려고 해도 콜센터가 통화 중이어서 불통이고 또 인터넷 접수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뭐 박사모 소식이니 아까 또 국민의당 소식이니 이런 얘기들이 막 전해져 오면서 역선택의 우려가 있으니까 당이 좀 처음부터 잘 설계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 글은요. 예. 지금 우리 채팅창에 예. 이제 이 선거인단 접수하는 이제 시스템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선택 자체를 놓고 또 의견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노여운 분도 있고 갈등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도 민주당이 잘 되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또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불안한 게 아니고 화가 난다 이런 글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역동적 경선 또 흥행만을 생각해서 당이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저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당원과 국민 이걸 당원 중심으로 할 거냐 또는 국민 경선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아예 당원의 비중을 딱 두는 것이 어떠냐 제가 그때 원래 제 마음대로 한다면은 저의 지론은 5대5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게 2, 3, 4등 후보한테도 좋은데 왜 국민 경선 먼저 얘기해서 결선 투표하고 사실 안 맞게 하냐.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발전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더 낫다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여전히 보고 있고 이게 조금만 더 정당이 안정되면 점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논의 끝에 각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 조율 끝에 이것이 룰로 확정됐으니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야죠. 그 발언으로 최재성 의원님 화살촉 100개나 받으셨어요. 아유, 쿠키님 감사합니다. 진성준은 여러분들의 이런 열받고 화나는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는 화살촉 안 주십니까? 아까 벡터님이 과하게 100개 주셨습니다. 골고루 우리 세 명 다. 주셨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러면 또 DK님 제가 동국대에 나왔습니다. 동국대가 DK입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100개 주셨네. 우리 김민석 의원님도 20개 받으셨는데 김민석 의원님이야말로 정당 정치가 소신인 분으로서 당원과 국민 5대5로 하는 것이 정당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부터 주셨죠. 화살촉 100개 쏴주십시오. 고맙습니다.